장관님, 먼저 저 PPT를 좀 한번 좀 봐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옆에 PPT에 있는데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입니다. 장관님,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대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듣으세요. 이런 법안을 또 물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다음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지금 현재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정치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면요, 북한의 대남 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맞죠? 김영철은 말씀하세요. 맞죠, 이 사실이?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북한군 정찰청국장 시절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무는요, 경제교류가 아닙니다. 대남 스파이 공작, 정치 공작이 김영철의 주요 업무입니다. 장관님, 2019년 이재명 전 지사가 김영철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 이것이 드러났는가요? 제가 공개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어떤 제한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안 했던 빠져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김영철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꽉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등 경기 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진상 씨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밝혀졌습니까? 검찰이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그거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미리 예단하거나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나라에서 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장관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지난번 북한 무인기 사건 이후에 지금 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군 분위기는 그 당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가해 보니까 야당 의원들 속에서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지금 군에서 이러한 주장, 문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인가요?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잘 지켜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 내용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군사적 대결이라는 개념보다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 PPT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12월 30일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남북의 군사 대결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하고 저렇게 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북한군 수뇌부를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전격 다 교체된 북한군 수뇌부가 언제 구성된 수뇌부인지 아시는가요? 6개월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옳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취임한 이후 지난 6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면서 소위 북한군 내에서 머리 좋고 작전 잘한다는 인사들로 새로운 저렇게 군 수뇌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장관님, 남북 분단 70여 년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수뇌부를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다 교체시킨 전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플레이어 정도가 아니라 코치, 플레이어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패스 정도 좀 실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 지휘관들을 문책이 아니라 저는 승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대통령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저 PPT에 나온 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뒤에 PPT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주황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조화 통일에 지배하겠다는 조화 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 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당 저런 청사 저 조화 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태영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방문하게 될 때는 지금 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 조화 통일이 상징인 저 북한 노동당 주황홀에서 저렇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남 조화 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으면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화가 시작이 될 때 아주 세세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때 당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에서 숱한 인원들이 선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매 일정을 북한과 사전 합의하고 그다음 현지 답사도 하고 했을 텐데 저런 것쯤은 당연히 걸려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임기 동안에만은 이 통일부 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옳은 교육을 좀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뜬금없이 몇 년 전 일을 꺼낸 건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흡수 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저렇게 대남 조화 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조화 통일 상징물에 가서 사진 찍게 하고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북한 TV, 북한 신문에 저 사진 빽빽 돌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흡수통일과 관련해서는 독일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도 보수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걸 흡수 통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의무로,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아까 인용하신 말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신정 왕조 체제, 공산 독재 체제에 원하지 않는 한 우리 한반도의 미래 통일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뿐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진 외교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나흘 동안 방미 일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가 지금 우리 혈명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데 혹시 이번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미국 방문 이거 구체적인 일정 사항 이런 거 합의된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또 글로벌하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행동하는 동맹, 또 미래를 향한 동맹을 위해서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확장 억제, 또 공급망 안정,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한 미래로의 발전,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준비들을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이 장관을 하신 이후에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잘 되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복원하고 장관급사의 교류도 이제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강제징용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 측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민관협의회를 4차례 거치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경청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와 또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